今めっちゃ流行ってる透明感のある色作り、真似してもうまくいかないって悩んでるなら、爽やかカラーの塗り方全部教えます。今回のハイライト、詳しくは概要欄をチェックしてね。이번 챕터에서는 리본 그림을 활용해 색조 보정 기능을 이용한 질감 표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채색과 보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드로잉은 미리 간단히 완성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처음으로 그릴 리본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약간의 광택감이 도는 혼합방사형 리본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큰 톤으로 그림자의 영역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리본의 묘사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그림자 모양이나 어떤 묘사가 헷갈리셔서 그림의 속도가 더뎌지실 때는 항상 레퍼런스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림의 속도가 느려지고 내가 손을 어디다 갖다 대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거는 레퍼런스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그런 망설임이 생기지 않도록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나중에 블렌딩 브러쉬로 전부 다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붓자국이 남아서 툭툭 던져지는 텍스처가 나도 괜찮습니다. 일단 신경 쓰지 않고 면적의 모양부터 신경 쓰면서 잡아줄게요. 큰 그림자를 넣는 과정은 얼추 끝났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리본의 주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생각보다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극사실적인 리본을 그리시고 싶으시다면 가운데 중앙에 선을 찍찍 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큰 면처럼 묘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름을 자글자글하게 표현해주시는 것보다 옷주름은 항상 크게 면처럼 표현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짜잘짜잘한 주름은 리본이 모여지는 부분에만 근처에만 위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곽으로 퍼지는 면적은 전부 다 면 처리를 해주셔야 그림이 예쁘고 덩어리감 있게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처음 칠해놨던 색보다 좀 더 진한 색으로 진한 그림자를 쿡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넣는 과정 하면서 동시에 블렌딩 브러쉬로 주변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서리로 가는 찝히는 부분은 절대 풀어주지 않고요. 넓어지는 면적에 있는 부분만 위주로 중정적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드러운 천의 느낌이 확실하게 살아나면서 좀 더 깔끔하게 붓자국이 사라지면서 정돈된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지금 바르고 있는 밝은 파란색이 들어간 이유는 리본이 살짝 꺾인 면에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리본이 살짝 꺾이면서 리본의 꺾인 면의 윗면과 꺾이고 있는 면의 아랫면이 서로를 살짝 마주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같은 조명의 빛을 서로가 색을 반사하게 되면서 약간 명도와 채도가 높아지는, 저희 앞서서 챕터에서 배웠던 명도 채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혼합반사 재질이나 약간 광택이 있는 재질일 경우 어느 정도 반사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안쪽 면, 그러니까 그림자더라도 반사광이 질 수 있는 면들에다 이렇게 밝은 파란색을 칠해주시면 채도도 살짝 높아지면서 다채로워 보이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실제로 찝혀져 있는 부분의 채도가 올라가져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성 묘사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꼭 적용해보세요. 이제 하이라이트를 발라줄 건데요. 이 역시 색의 고유 명도에 따라서 약간 노란기가 섞일수록 조금 더 밝아 보인다는 색의 착시 현상 이용해서 좀 더 형광 초록색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서 하이라이트 면적에 발라주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면적은 좁지 않고 좀 크게 발라줄게요. 지금 리본이 살짝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풀리는 재질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도 모양을 너무 딱딱 맞추거나 너무 밝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만 밝은 색을 써서 좀 부드럽게 넓은 면적에 풀어주는 것이 리본의 재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 중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똑같이 작업을 해줄게요.
밑바닥에 계속해서 그림을 묘사할 때마다 주변부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주변부가 많이 더러워지면 그림의 퀄리티도 살짝 낮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곽선을 살짝 따주면서 주변에 튀어나온 픽셀 부분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채도를 좀 조절해주면서 같이 색감도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살짝 민트색의 예쁜 색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버레이로 가볍게 중앙 부분 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자 그림자 부분과 외곽 부분에 쿨톤의 파란색 사용해서 가볍게 한번 넣어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채도가 다시 올라가 버린 것 같아서 오퍼시티 이용해서 불투명도 떨어뜨려줘서 다시 색감 조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색감 조정하시는 오버레이나 소프트 레이어 사용하실 때는 색감이 과하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투명도를 조절하셔서 원하시는 색감에 조금 더 가깝게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리본 재질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본을 이용해서 바로 손쉽게 다른 재질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해볼 것은 홀로그램 재질입니다. 홀로그램 재질은 엄청 랜덤하게 색이 섞여 있고 그리고 명암이 굉장히 불규칙적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손수 그냥 그리기에는 좀 많이 힘들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색조 보정 기능, 톤 커브 기능을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캐스트 섀도우 부분들도 전부 다 어둡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또 채도가 너무 진해진 것 같아서 채도를 좀 덜어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컬러 밸런스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색상에 가까워지도록 색깔을 더 미세하게 조정해 줄 텐데요. 여기서는 색깔을 좀 더 확실하게 쿨톤 계열로 돌릴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웜톤 계열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구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더 쿨톤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블루와 마젠타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줄게요. 앞서 기본 채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리본의 경계를 좀 더 확실하게 블렌딩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잡고 풀고 원칙 적용돼서 모서리 부분 건드리지 않고 넓어지는 면적만 건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저는 좀 더 핑크색의 화사한 색상이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서 오버레이로 핑크색 부분 건드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퍼시티로 너무 튀지 않게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발광 닷지로 확실하게 광이 도는 거를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위치를 따라서 조금 살살 이제 눌러가면서 하이라이트를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에 바르진 않았고요. 동글동글 돌려가는 하이라이트 주변부를 빙 둘러가는 느낌으로 해주었습니다. 너무 큰 면적에 발광 닷지가 쓰이게 되면 그 부분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으로만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게 살짝씩 덜어내 주었고요. 오퍼시티도 조절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묘사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선 묘사도 해줄 건데요. 저는 항상 옷이나 리본 같이 천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에는 꼭 재봉선을 넣어주라고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 재봉선 묘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많이 어려운 묘사도 아니라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퀄리티 바로 올릴 수 있는 묘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계속 외곽선을 따라서 쭉 그리실 필요도 없고 가운데 부분은 남겨두시고 처음과 끝부분만 해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 부분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점점점 찍어주시면 좋지 않은 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묘사가 나타나면 시선 분산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비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만 약간 묘사를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를 다 묘사를 해주시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시선 분산도 일어나지 않아서 더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어두운 부분 확실하게 더 어둠 잡고 밝은 부분 확실하게 더 밝게 해줌으로써 계속해서 대비 좀 더 만들어가고 주변부도 깔끔하게 블렌딩하고 다시 딱딱한 브러쉬로 경계면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핑크색이 좀 더 추가가 되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핑크 색상 좀 더 첨가해서 원하는 색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금씩 추가도 해주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비 살려주고 옆에 정리하고 색감 추가하고 블렌딩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재봉선 묘사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워졌던 내부 묘사도 다시 깔끔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음 옆에 어두운 색이 딱 붙어서 오는 게 약간의 정반사 같은 느낌도 나게 되죠. 근데 완전한 정반사 느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은 묘사를 살짝씩 흐려주는 걸로 천의 부드러움도 같이 표현하고자 하고 있어요. 아까 하다 말았던 핑크색 추가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업을 뭐 하나를 할 때 그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대로 하는 타입이라서 조금 순서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작업하기 편하신 형태로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작업이 완전 체계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편하다면요. 어두운 부분에 재봉선을 넣을 때는요. 어두운 색으로 넣으시는 것보다는 밝은 색으로 재봉선을 표현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반사광도 표현해주고요. 반사율이 높은 재질이다 보니까 반사광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곽 재봉선 전부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 위주로만 그리고 있고 중앙 부분은 거의 그리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색감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한 느낌이라 밝기와 대비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도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그럼 덜 진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느낌의 홀로그램 재질도 완성해 보았습니다. 先生のカリキュラムは 이제 본격적으로 홍채 묘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눌러주고 중간에 밝은 색을 군데군데 넣어서 명암 대비를 확실하게 살려줘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위쪽은 어둡고 아래쪽은 밝게 라는 기본 공식을 떠올리면서 작업해 볼게요. 이렇게 묘사하면 홍채 안에 자연스럽게 줄무늬 같은 명암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는 실제로 유리변의 벽면이나 외곽에서 자주 보이는 광학적인 패턴과도 비슷해서 투명체 같은 질감 표현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외곽 부분에 좀 더 이런 묘사들을 짜잘짜잘하게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뾰족한 꼭지점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더 어둡고 넓고 펼쳐진 면적일수록 밝게 표현해주는 것인데요. 이런 명암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홍채의 입체감과 깊이를 묘사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동공의 외곽에 홍채 외곽선의 컬러를 더듬힌 뒤 블렌딩 브러쉬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동공이 뚝 잘려서 보이지 않고 홍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한 흐름이 생겨서 훨씬 깊이 있고 그윽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채를 에어브러쉬로 칠하는 것보다 블렌딩 브러쉬로 섬세하게 경계를 풀어주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데요. 이 방법이 훨씬 디테일하고 밀도 있는 표현이 가능해서 입체감과 색감의 흐름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림자의 경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대비도 쌓아줬으니 이제 하이라이트의 위치 부분에 홍채의 보색의 컬러인 핑크색을 이용해서 좀 더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라이트 부분에 좀 더 보색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게 돼요. 그런데 저처럼 과감하게 보색을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홍채의 컬러를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컬러 휠을 돌려서 그 위에 얹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홍채의 컬러와 비슷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컬러 휠을 조금 더 노란색, 그러니까 형광 초록색 쪽으로 돌려서 여기 위치에 같이 발라주시면 너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묘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꺼운 홍채 외곽에 형광 민트색을 살짝씩 점처럼 찍어서 반짝이는 대비감 살려주었습니다. 또 눈 앞머리 쪽 홍채 외곽의 아랫부분은 훨씬 밝게 처리해서 빛이 스치듯 들어오는 느낌을 강조해주겠습니다. 이제 반대쪽 홍채도 마저 그려줄 텐데요. 지금 형태를 보니 요게 살짝 어색한 것 같아서
조금 꺾이는 곡선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돌아가는 투시 느낌을 조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왼쪽 홍채에 묘사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보니까요. 이 아이라인 부분과 홍채 부분이 조금 진해진 것 같아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만 너무 지금 까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밝기를 조금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크기도 왼쪽이 살짝 작아 보여서 살짝 옆으로 픽셀 유동을 사용해서 늘려주겠습니다. 이제 아이라인에 조금 더 대비를 추가해서 반짝이는 느낌 한층 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주변에 반짝임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인데요. 저는 여기서 핑크색이 보색인 민트색을 사용해서 아이라인 결을 따라서 가늘고 짧게 터치하는 방식으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쪽 아이라인에서 빠뜨렸던 눈 앞머리 부분 묘사도 두 갈래로 나눠서 자연스럽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이라인 아랫부분도 확실하게 진하게 눌러주어서 좀 더 대비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 바로 아래쪽 홍채와 맞닿는 곳에 약간의 점막 표현해 줄 건데요. 조금 밝은 핑크색으로 얇은 선 그어서 홍채와 아이라인 살짝 분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꼬리 밑에 아주 얇은 라인에 속눈썹 하나 붙이는 거 좋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붙여줄게요. 언더 속눈썹 묘사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만 살짝 어둡게 눌러준 뒤 그 위에 하이라이트를 콕 찍어주어서 반짝임을 더해줄게요. 이런 작은 포인트만으로 눈에 맑고 촉촉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채 묘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줄 텐데요. 홍채 안에 원을 그려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패턴을 추가해주겠습니다. 특히 아래로 갈수록 점점 흐려지듯 선을 그려주는 방식으로 빛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살려줄 예정입니다. 아직 뭔가 반짝임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동공 부분에 살짝 대비감을 주어서 더 반짝이는 느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채 외곽 부분에 둘은 얇은 선이 잘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 번씩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을 훨씬 더 투명하고 반짝이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발광 닷지 레이어 사용해서 눈두덩이와 아이라인 사이에 약간 타원형의 하이라이트를 통통하게 넣어줄게요. 하이라이트의 방향은 두 꼭지점이 정수리를 향하도록 그려주시면 어색하지 않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메인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 주변의 발광 닷지 묘사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도록 연출할 예정입니다. 홍채에도 발광 닷지 레이어 사용해서 하이라이트 그려줄 텐데요. 지금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왼쪽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크게, 오른쪽에 반사되는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작게 표현해서 반짝이는 것을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반짝임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군데군데 아주 작은 점을 찍어서 조금 더 반짝이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채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서 소프트라이트 사용해서 눈두덩이 부분과 눈 앞머리, 눈꼬리 부분 자연스럽게 지나가 주겠습니다. 살짝씩 삐져나와 보이는 부분들 다듬어 줄게요. 제가 이 캐릭터가 특이 동공이라서 이렇게 특이한 동공을 그리는 법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 기본적인 동공을 그리는 방법도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자연스러운 동공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늬 없이 완전 깔끔하게 블랙으로 다 덮어주시고요. 동공의 절반 아래부터는 홍채 색감을 반영한 컬러로 동공보다는 명도가 조금 더 높은 색을 살짝 깔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동공이 딱딱하고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빛이 비쳐서 반사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반짝이들을 동공 가장자리 위주로 콕콕 찍어주듯 묘사해주시면 금방 반짝이는 눈동자 느낌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그만큼 저의 작업에서 아이덴티티로 가장 많이 알려진 파트이기도 하고 그림에서 센스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이 눈이라고 생각해서요.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반짝인다, 투명하다는 표현의 핵심은 결국 대비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겠지만 그만큼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을 표현할 때 오히려 블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학생분들이
눈을 반짝이게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블랙을 과감하게 쓰지 못하셔서 전체 대비가 약해지고 결국 반짝임도 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하이라이트 옆에는 블랙이 붙어야 정말 반짝임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여러분도 꼭 직접 눈 묘사에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この韓国の講座はクロスで日本語字幕付きで受講できるよ。詳しくは概要欄をチェックしてね。